양주 신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돼 양계 농가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양주시는 AI 확산을 막기 위해 농가와 거점 지역에 대한 소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의정부 한 복지관 관장의 성추행 의혹을 저희 뉴스에서 한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관장이 잘못을 인정한다며 복지관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복지관 운영법인도 사태의 책임을 지고 복지관 운영권을 시에 반납했습니다. 연천 국립현충원 조성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됩니다. 지역 경제는 물론 도시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연천군 관계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경기도가 내년 주요 업무 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의 한 하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검출됐습니다. 다행히 감염력이 적은 저병원성으로 밝혀졌지만 양주시는 AI 차단을 위해 방역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양주의 대표 하천인 신천입니다. 하천변을 따라 산책로와 잔디가 잘 정비되어 있습니다. 하천 가운데 자풀로 덮인 퇴적지가 작은 섬처럼 솟아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바로 이곳에서 채취된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됐습니다. 발견 당시 H5형 고병원성 바이러스로 의심됐지만 정밀 검사 결과 감염력이 적은 H5N3 저병원성 AI로 확인됐습니다. 야생조류 분변에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검출되자 하천변에는 즉시 출입 금지 푯말이 세워졌습니다. 저병원성 AI가 검출된 하천변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산책로 입구에는 차량 통제를 막는 입간판이 세워져 있고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띠도 보시는 것처럼 설치되어 있습니다. 양주시는 저병원성 AI로 판명되면서 한숨은 돌렸지만 고병원성에 준하는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AI 바이러스가 검출된 하천변을 중심으로 매일 소독을 실시하고 야생 조류 예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축산 차량 이동 시에는 반드시 거점 소독 시설을 경유하도록 하고 양계 농장 인근에도 임시 소독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저병원성으로 확진되었지만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에 준해서 모든 가금농가 출입 차량에 대해서 거점 소독소를 들여서 소독 필증을 받아 출입하게 하고 있고 가금농가 3곳에 대해서는 농가 초소를 설치해서 방역 차단 방역을 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금류 농가에 대한 주의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야생 조류 분변에서 AI가 검출되면서 야생 동물이 매개체가 될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차단 작업이 중요합니다. 특히 농가를 드나드는 사람에 의해 전파되는 사례가 많아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야생 조류나 야생 동물들이 드나들 수 있는 구멍들을 잘 메꿔주시고 특히 방조망, 방충망 설치들이 잘못된 곳이 없나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나 농가에 출입하는 출입자들에 대해서 신발이나 옷들에 대해서 소독을 철저히. 양주시는 이달부터 철새 도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철새 도래지에 대한 예찰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병원성 AI의 경우 확산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초기 발견 시 신속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의정부 을지대 병원이 완공됐습니다. 의정부 을지대 병원은 최근 의정부시로부터 건축물 사용 승인을 받아 지난 2일부터 직원들이 출근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병원은 898병상을 갖춰 경기 북부 최대 규모의 병원으로 지어졌는데요. 앞으로 병원 시설 점검 등을 거쳐 내년 3월 정식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의정부의 한 복지관 관장의 성추행 의혹 한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관장은 잘못을 인정한다며 최근 복지관장직에서 물러났습니다. 복지관 운영법인도 이번 일에 책임을 지고 운영권을 시에 반납하기로 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의정부 A복지관 관장의 성추행 의혹이 알려진 건 지난 9월 29일. 복지관에서 근무했던 20대 여성 직원이 관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 겁니다. 복지관장은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했고 관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관장은 지난달 30일 복지관을 떠났습니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간 지 한 달여 만입니다. 관장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관장 외에 맡고 있던 사회복지 관련 대표 자리에서도 물러났다며 당분간 성찰의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은 변호인을 선임해 법적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복지관을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은 의정부 시에 복지관 운영권을 반납했습니다. 어쨌든 여기까지 문제가 발생한 거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운영권을 반납합니다. 의정부시는 조만간 복지관 신규 위탁기관을 모집할 계획입니다. 복지관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용은 승계시킨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신규 위탁자는 이제 고용 승계를 해야 된다. 고용 안정 및 인권 보호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위탁 조건에 저희가 집어넣습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이 일을 계기로 의정부 내 다른 사회복지기관에서도 성추행이나 갑질 피해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훈입니다. 포천시 관인면 냉정리 마을이 문화예술촌으로 거듭날 예정이라고 경기도가 4일 밝혔습니다. 이번 사업에는 도비 등 총 30억 원이 투입돼 6,600여 제곱미터 마을 부지에 한탄강 문화예술촌이 조성됩니다. 마을 창고에는 전통 음식점과 숙박시설 등을 짓고 한탄강 전시실과 작업실 등을 만들어 관광과 문화, 예술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입니다. 경기도는 지난달 29일 연천 대전리 산성과 용인 석성산 봉수터를 도문화재로 지정했다고 4일 밝혔습니다.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 위치한 대전리 산성은 나당 전쟁의 최후의 격전지인 매초성의 가장 유력한 후보지로 알려져 왔습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문화재 지정으로 귀중한 문화유산을 후대의 원형대로 보존하고 전승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세 번째 현충원이 연천에 조성될 예정입니다.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인데요. 지역 경제는 물론 도시 위상에도 상당한 파급력이 기대가 됩니다. 연천군 투자유치과 양찬욱 평화협력팀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신서면 대광리에 마련될 제3국립현충원 조성 사업이 순항 중이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2019년에 국가보훈처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2019년에 국립현충원 사업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감정 평가를 실시했고요. 금년부터 현재까지는 토지 보상 및 토지 매입 중에 있습니다. 2021년부터 22년까지는 시설계 및 각종 인허가가 이제 완료되면 2024년에 공사를 착공하고 2029년 공사 준공 후 개원할 예정입니다. 현재 토지 매입과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앞서 정치권에서는 이미 연천이 대상지로 발표까지 난 상황에서 법안 통과가 늦으면 늦을수록 이 토지가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목소리를 낸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 근거법령은 2018년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고요. 그다음에 2018년 통과 후 2019년에 토지 감정 평가를 실시해서 현재 토지 보상 매입 중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 30% 정도 매입 완료한 상태고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육군 5사단 신병교육대 이전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준 바 있는데요. 이번 이 국립현충원이 들어서게 된다면 지역 발전에 좀 어떤 기대 효과를 나타낼 수가 있을까요? 신병교육대 이전으로 지역 상권이 많이 입주된 상태인데요. 현충원이 조성되면 신세면에 있지 않은 고대산 관광지와 이제 상생 효과가 발생하여서 이제 지역 상권과 숙박시설 등이 좀 활성화되고요. 그다음에 지역민 일자리 창출에도 많은 도움이 되리라 여겨지고요. 또한 연천군 전체적으로도 이제 교통 인프라 그쪽 등으로 해서 인구 입동으로도 인구 입동으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여기 연천군을 칭하는 또 하나의 이름은 바로 호국 보훈의 도시입니다. 연천의 위상 정립과 이미지 제고에도 기대할 점들이 있을 듯합니다.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연천군은 6.25 전쟁 당시 격전지로서 가장 많은 아픔을 겪은 지역의 특성을 갖고 있고요. 그로 인하여 어느 지역보다 투철한 국가보안관과 한반도의
평화 시대를 준비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현충원이 조성되면 이웃 및 보훈의 교육장이 좀 마련되고 연천군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사료됩니다. 예. 네, 개원까지 차질 없이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양찬욱 팀장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동네 곳곳의 작은 책방들이 대형 서점과 온라인 주문 방식에 밀려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의 동네 서점들이 웹드라마를 제작해 홍보하는 이색적인 방식으로 생존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 잘 다녀올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잘 있어. 경기 연천의 한 동네 서점. 입대를 앞둔 청년과 여자친구가 들어섭니다. 실제로 군장병이 많이 찾는 지역 서점의 모습을 가상 이야기 속에 담아낸 장면입니다. 인터넷으로 방영되는 이른바 웹드라마. 지난 9월부터 2달 동안 경기도 19개 시군 34개 동네 서점들이 참여해 특색을 살려 제작했습니다. 동네 서점들의 존재 이유 중에 하나가 다양성이잖아요. 여기 가니까 다르고 이 집에 가니까 또 다르고 그런 저마다의 개성을 다양하게 맛볼 수 있게 하는 거, 거기에 길이 있다고 생각해요. 비대면 시대, 개성을 살린 홍보 방식, 또 웹드라마 공개를 앞두고 동네 서점을 주제로 한 토크 콘서트도 열렸습니다. 동네 서점만의 매력과 다양한 서사를 담은 웹드라마 30여 편은 다음 달 17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때 지역 문화를 만드는 구심점 역할을 했던 동네 서점. 세월의 흐름에 밀려 점차 사라지는 소규모 책방들을 알리고 되살리자는 취지입니다. 지역 어떤 문화거점 역할들을 통해서 그 지역색들을 좀 공유하고 또 이끌어내고 함께 또 만들어가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책 사이로 꽃피운 이야깃거리들이 웹드라마로 재탄생해 동네 책방의 새로운 활로가 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정합니다. 의정부시는 겨울철 경전철 안전 운행을 위해 관리 운영 계획을 세우고 점검에 나섰습니다. 지난 2012년 7월 운행을 시작한 의정부 경전철은 개통 초기 동절기에 폭설과 한파로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서 승객들이 불편을 겪은 바 있습니다. 경전철 안전 계획은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시행하며 비상훈련, 근무 등의 비상 대응 관리 체계를 마련해 안전 운행과 승객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가 내년 주요 업무 계획 수립 과정에 도민들의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도민과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국별 도민설명회를 다음 달 중에 개최할 예정인데요. 도는 이 자리에서 연간 도정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도민이 제시하는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업무 계획에 반영한다는 계획입니다. 경기도 공공배달앱인 배달특급 2차 사업지 공모에 22개 시군이 참여합니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지난달 6일부터 30일까지 배달특급 2차 사업지 공모를 벌인 결과 의정부와 동두천, 양주와 연천, 포천 등 22개 시군이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2차 사업지는 각 시군이 제출한 배달앱 활성화 전략과 지원 정책 등을 검토해 이달 중 발표될 예정입니다. 사업지로 선정되면 내년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될 전망입니다.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가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에 3년 이상 연속 거주하거나 거주한 기간 합산일이 10년 이상 된 만 24세 청년입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되는 청년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자바바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기본소득 지급 대상자로 선정되면 지역화폐 25만 원을 전자카드 또는 모바일 형태로 받을 수 있는데요. 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신청에 관한 문의는 각 시군 청년복지부서나 경기도 콜센터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헬로티비 나라 뉴스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